안녕하세요, 인생코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직업을 통해서 팁을 좀 드리고자 해서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전세 사기가 요즘에 너무 문제가 많이 되고, 이제 뭐 공인중개사나 뭐 보통 뒤에서 이제 시행업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동산을 시행한다는 거 이제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세워서 사업을 운영하고 이거를 팔아서 이제 이득을 보는 그런 사업 구조가 보통 부동산 시행 구조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해를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많이 사건화가 돼서 지금 사실 좀 사건 수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뭐 전입신고, 뭐 확정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문제부터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전세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이유가 뭐냐, 주택의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해당 집이 예를 들어서 경매에 넘어가면은, 경매에 넘어가서 팔리겠죠. 그러면 그 팔린 돈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전세 계약 자체가 무효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 사기의 문제는 뭐냐면, 보통 전세금이 해당 부동산의 가격보다 높은, 결국에 이제 깡통전세라고 하죠. 그 깡통전세 상황이 문제가 되는데요. 제일 핵심적인 거,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해당 물건의 시세예요. 그래서 시세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사기가 많지 않은데, 빌라가 왜 사기가 많으냐, 건물이 다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부동산에서 있어서 가장 개별성이 높은 게 보통 토지나 빌라 같은 아주 다가구 주택이에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단지에서 거래된 거를 다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거래가를 가지고 대략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걸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통 시행이나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그 시가를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실제로 이런 케이스 많이 보는데, 일부러 실거래가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원래 뭐 이 빌라 가격이 1억짜리인데 한 2억 정도에 그냥 거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어떤 사람 하나 포섭해가지고 2억에 거래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거래가 검색하면은 실거래가 2억에 찍히죠. 그러면 주택은 2억짜리 실거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일반인 분들이거나 일반적으로 처음에 청년분들, 그 다음에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원래 1억짜리 주택인데 2억짜리로 생각하면은, 그럼 전세금을 보통 60-70% 준다고 가정하면 1억에서 1억 5천 주실 거예요. 이미 부동산 값은 1억인데 1억에서 1억 5천 전세값을 줬으니 사실은 못 돌려받는 겁니다. 물론 1억만큼 정도는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전 재산인데 그걸 못 돌려받으면은 대부분 전세대출 쓰시고 이런 분들은 엄청난 공경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체크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겠죠. 자, 체크 방법은 이것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그래도 제일 괜찮은 방법인데, 경매를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비슷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실제로 경매에서 얼마에 팔리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근데 정말 아주 나쁜 사람들은, 고수들은 이것까지 조작을 하려고는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해당 빌라나 주택 같은 거를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낙찰을 하고 입찰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가격 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낙찰받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낙찰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통 여기 이 주택을 낙찰받기 위해서 쓰는 가격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제 경매 사이트나 그 경매 관련 정보에서 하는 전문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대략적으로는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 2위, 3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판단하시는 게, 이게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게 경매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경매가 있다는 걸 알아도 이 주변 지역의 경매가가 얼마인지를 알아보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경매 탭에서 한두 번 정도는 이 비슷한 거를 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일단 검색을 해보시고, 이제 전문적으로 돈을 내고 쓰는 경매 정보 사이트가 아닌 거이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경매 정보 이제 공개가 되는 이제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이제 나의 사건 검색처럼 그 나의 경매 정보를 해가지고 경매가 고시되고 올라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셔서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주변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신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지역의 경매를 확인해보고 그럼 주변 시세도 확인해봐야 되겠죠. 경매는 좀 일반적으로 좀 더 낮게 낙찰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주변 시세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실거래가 한 건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역과 사실상 유사한 지역이거나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입지가 비슷한 지역의 가격까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비싼데 여기는 왜 싸지? 이렇게 하면서 좀 대략적으로 가격선이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시세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잘 안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시세를 알아야 사기를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좀 실제로 꼭 그 전세 계약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모은,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사실 전세금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전세금이 전재산인데다가 전세 대출까지 낀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사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는 아마 저희 예측이지만 전세보증보험도 점점 좀 나오기가 힘들 그 부분을 사전에 하려면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사실 그 전세보증보험 회사들도 판단을 하고, 그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